방치된 교회 인터넷 카페에 위장 가입 후 홍보글을 도배하며 사실상 장악하는 이단 신천지의 신종 모락 표구 방식을 취재했습니다. 성경 속 이야기를 색깔 테이프로 이용해 표현하는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박태현 작가의 특별한 전시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20세기 초 시작돼 한 세기 말에 폭발적인 성장을 이룬 한국의 오순절 교단 성령운동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구티비 시네마의 첫 번째 영화 기적을 믿는 소녀가 지구촌 교회에서 상영회를 가졌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의 신임 임원회가 남북분단의 현장인 JSA 교회에서 회기 시작을 알리는 시무 예식을 가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2000년대 이후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교회들마다 온라인 카페를 개설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붐이 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개인 미디어로 추세가 바뀌면서 방치된 교회 온라인 카페를 이단 신천지가 장악해가는 것으로 저희 구티비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더 취재를 해보니 신천지는 카페에 전략적으로 가입해 신천지 홍보와 행사 소개의 글로 도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장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범한 교회의 이름을 달고 개설된 인터넷 카페. 방문자가 거의 없어 방치된 상태입니다. 전체 게시판 코너를 자세히 살펴보니 수상한 제목들이 눈에 띕니다. 한 게시물을 클릭해봤습니다. 교주 이만희의 얼굴과 함께 신천지 홍보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또 다른 인터넷 카페도 같은 상황입니다. 이곳의 게시판에도 신천지 온라인 수료식에 초대한다는 등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천지 홍보글입니다. 해당 교회에서 목회했던 장금식 전 담임 목사는 자신이 목회자였던 교회의 인터넷 카페가 이런 상황이 돼서 많이 안타깝다고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신천지 행동에 대해서는 두 손 들고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요? 두 손 들고 이 경멸을 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한 신천지 탈퇴자는 이러한 방식은 2010년대 초반부터 많이 했던 추수꾼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포교를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이든 상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한테 피해를 주고도 양심의 가책 없이 정당화시키는 것이 그들의 교리라고 말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개인의 삶에 엄청 피해도 많이 주고 영향을 아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어떤 피해를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해주고 싶었고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 행위는 전혀 나쁘게 생각되지 않아요. 구리 이단 상담소 김강림 전도사는 신천지가 늘 사용해왔던 추수꾼이라는 전략을 온라인상에서도 펼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신천지의 추수꾼 전략은 기존 교회 내부에 침투해서 전도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김 전도사는 이러한 행위는 사기의 일종으로 모략 포교라고 보는 게 적절하다고 일축했습니다. 그 카페를 신천지와 관계없는 교회 카페를 이용하는 거니까 모략 포교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고 교회 내부로 침투해서 전도 활동을 하는 것을 이제 온라인상에서도 펼치고자 한다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김 전도사는 모략 포교를 해서 피해를 주고 다니는 신천지 교도를 잡아내기는 어렵다며 성도의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교회는 주기적으로 이단에 관심을 가지고 성도들을 교육하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알록달록한 색감의 테이프로 성경 이야기를 그려내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독특한 화법은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는데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발달장애인 박태현 작가가 퀄리티 높은 작품을 그려내 관람객들로 하여금 더욱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전시회에 하나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용인에 위치한 한 카페. 내부에는 알록달록 강렬한 색감의 작품들이 곳곳에 전시돼 있습니다. 성경 속 노아 예방주를 묘사한 그림과 각종 동물들, 어린 양을 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모두 색 테이프를 하나하나 뜯어 그린 박태현 작가의 작품입니다. 제 이름은 박태현 작가입니다. 자이진 결트 작업하고 있어요. 자이진 결트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터키도 가고 케밥도 먹고 수영도 하고 터키 여행 전시하고 그래요. 테이프로 만들고 있어요. 박태현 작가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발달장애 작가로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기에 뛰어난 재능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다 20살이 되던 해 작업 습관에 딱 맞는 새로운 화법을 창조했습니다. 바로 종이 인형을 만들 때 사용하는 색테이프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색테이프를 겹겹이 덧대어 새로운 색깔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라데이션이나 명암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만의 화법을 만든 지도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박 작가는 사람들이 오가는 카페에 앉아 관람객들을 직접 그려주기도 합니다. 직관적으로 사람의 얼굴을 뚝딱 그려내고 종이를 잘라 금세 모형을 만들어냅니다. 이날 전시회를 찾은 한 관람객은 빠른 시간 내에 피사체를 간파하는 능력이 매우 놀랍다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제가 보면서 어떤 태초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은 참 다양한 사람들의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가지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그림을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느낌을 제가 오늘 많이 받았습니다. 박 작가는 2011년부터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꾸준히 입선해오다 지난해 대한민국 회화대상전에서 특별상을 수상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열린 시즌1 박태연과 친구들 전시회는 올해 말까지 3시즌에 걸쳐 진행됩니다. 시즌2는 영웅과 친구들을 주제로 11월 9일에서 23일까지, 시즌3는 성탄과 친구들을 주제로 12월 14일에서 31일까지 용인 토다의 숲에서 계속됩니다. 그TV 뉴스 하나은입니다. 내달 대한민국 서울에서 오순절 교단의 최대 축제, 세계 오순절 대회가 열립니다. 오순절 운동은 전 세계 교회의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도 오순절 신앙이 끼친 영향은 상당한데요. 우리나라 오순절 운동의 역사를 살펴봅니다. 김효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아 한국 기독교 대부흥의 역사를 쓴 오순절 운동. 이 오순절 운동은 20세기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06년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아주사 거리의 허름한 건물에서 시작됐습니다. 아주사에서 시작된 오순절 성령 운동은 100년 만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 약 6억 명의 성도를 지닌 기독교 부흥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아주사 부흥에서 메리 럼시 선교사는 예배 중에 성령 충만을 받고 1928년 한국에 들어오면서 오순절 신학도 시작됐습니다. 그 당시 한국은 일제강점기에 있어 교회가 큰 순환을 겪고 있었지만 메리 럼시 선교사의 간절한 기도와 전도로 1932년 한국 최초 오순절 교회인 서빙고 교회가 설립될 수 있었습니다. 1950년 제1회 대한기독교 오순절 대회가 개최되면서 본격적인 오순절 신학이 시작됐습니다. 6.25 한국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미국 하나님의 성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대거 한국에 들어오게 됐고 1953년 박성산 목사 주도하에 서울 남부교회에서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창립됐습니다. 또 교단 신학교인 순복음신학교가 개교해 우리나라 오순절 운동을 이끈 신학자들을 배출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설립자 조용기 목사와 최자실 목사도 이곳 졸업생입니다. 저는 1958년도에 신학을 졸업하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도 신학을 졸업하고 올 때 갈 데 없어서 천막 하나 걸머지고 저 대저마을 불광동에 나무 깨밭에 허락도 안 받고 천막을 쳤습니다. 24인용 다 떨어진 천막을 치고 가마니를 깔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오순절 운동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1960년에서 80년에는 조용기 박정근 목사 주도로 오순절 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고 각 교회마다 대중전도 집회가 활성화됐습니다. 1970년대에는 대중전도 집회가 많이 열렸습니다. 1973년 여의도 전도 집회에는 한국교회 성도 300만 명이 운집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3천만 명일 때입니다. 전체 인구 10분의 1이 이 집회에 참석했던 겁니다. 한경직 목사를 당회장으로, 빌리그레암 목사가 주 강사로 나서 17개 교단이 연합한 초교파 대용 전도 집회였습니다. 이 집회를 통해 16,703명이 결신하기도 했습니다. 1974년 엑스플로 대회, 1977년 민족 복음화 대회, 1980년 세계 복음화 대회를 통해 오순절 운동은 대중화됐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오순절 교인은 전 세계 기독교인의 25%가 넘는 비율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는
우리 한국교회는 기본으로 돌아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 역사에 동참해야 한다며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대회를 통해 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입니다. 영화 기적을 믿는 소녀의 세 번째 상영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상영회는 지구촌교회 분당과 수지채플에서 동시에 열렸는데요. 상영회를 마친 후 퇴장하던 성도들은 주인공인 소녀의 모습을 보며 은혜를 받았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장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흥행한 기독 영화를 국내 정식 개봉 전 교회에서 먼저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성도들이 하나둘 입장합니다. 지구촌 교회 수요예배 때 진행된 상영회 현장 모습입니다. 오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분당 채플에만 700명이 모이며 상영회에 뜨거운 열기를 더했습니다. 지구촌 교회 이성희 목사는 영화 시작 전 간단한 영화 소개를 진행했습니다. 이 영화는 미국 개봉 당시에 4주 동안이나 박스오피스 10위권 안에 6위에 머무를 만큼 굉장히 흥행한 기독교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내용의 영화인데요. 영화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화 상영이 시작되고 분위기가 고조되며 성도들은 내용에 몰입했습니다. 몇몇 관객들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영화를 감상하며 각자가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특히 이성희 목사는 기도회를 인도하며 소녀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영화를 마친 후 퇴장하는 성도들은 연신 감동적이었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보면서 내내 눈물 지면서 봤어요. 그 소녀의 그 믿음을 따라가면서 또 저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참 감동 깊은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극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봤기 때문에 더 은혜로웠고 더 회개도 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기적을 항상 바라고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구티비는 창사 25주년을 맞아 시작한 시네마 사업의 첫 영화 기적을 믿는 소녀를 국내 교회에 독점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달 개봉을 앞둔 영화 기적을 믿는 소녀는 개봉 전 구티비를 통해 상영 신청 후 교회에서 먼저 관람할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임원회가 경기도 파주시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JSA 교회를 방문하고 107회 회기 시작을 알리는 시무예식을 진행했습니다. 26일 열린 시무예식에는 예장통합 신임총회장 이순창 목사와 부총회장 김희식 목사, 김상기 장로 등 40여 명의 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이순창 총회장은 107회 총회 임원회가 평화통일 청년세대 회복을 위해 심구름꾼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이 총회장은 예식에 참석한 JSA 부대 지휘관을 통해 부대 위문금을 전달하고 장병들에 대한 위로와 감사를 전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교회성장대학원에서 건강한 교회를 위한 분립개척과 선교적 개척이라는 주제로 내달 17일부터 이틀간 STU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컨퍼런스는 기성교회들에게 건강한 분립개척의 정신과 방법을 배울 수 있게 하고 선교적 교회 개척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올바른 개척 마인드와 다양한 개척 방법을 배워 준비하게 하는 목적으로 기획됐습니다. 강의는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되며 서울신대 100주년 기념관 5층에서 현장 참석도 가능합니다. 오늘의 20포커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하루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고 군사동맹에서 경제기술동맹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자유와 안전, 번영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한미동맹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자고 전했습니다. 이에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접견이 양국의 힘을 강화하고 공동의 노력을 탄탄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양국의 관계를 좀 더 공고히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여러 차례의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다른 부처로 이동한 공무원이 6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금까지 정부 조직 개편 및 기능 조정에 따른 이동 인력은 모두 6만 783명입니다.
정 의원은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공무원 소속이 바뀐다면 전문성을 발휘하는 데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공공서비스를 받는 국민의 손해로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 권고 건수가 5년 새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및 수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법무부 교정본부가 인권위로부터 받은 권고 건수는 118건에 이릅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 시정하라는 인권위 권고 중 94건을 수용하고 현재까지 검토 중인 권고는 13건, 일부 수용은 8건이었으며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사례도 3건 있었습니다. 국내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연간 법인카드 사용액이 2조 원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골프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골프장에서 쓴 법인카드 사용액이 1조 9,16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세계적 확산 이전인 2019년에 비해 48.6% 늘어난 액수입니다. 한국골프소비자원은 골프장에서 쓰는 법인카드 사용액의 손비 인정 범위를 축소하면 접대골프와 그린피 하락, 주말 예약난 완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선이 줄고 골프가 건전한 대중 스포츠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행사에서 최근 사망한 연방 하원 의원을 호명하는 해프닝이 벌어져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거론한 왈러스키 의원은 지난달 초 교통사고로 사망한 공화당 소속 의원으로 대통령 내외는 당시 애도 성명을 발표하고 조기 개양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고령인 바이든 대통령이 크고 작은 실수를 할 때마다 건강 이상설에 휩싸이면서 지난 4월 연설 직후 허공을 향해 혼자 손을 내밀고 악수하는 듯한 장면이 카메라에 잡힌 것을 두고 보수 진영에서는 침해설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 미국 독립기념일에 시카고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총기 참사 사망 피해자 3명의 유족과 부상자 10명은 총기 제조사와 총포상 2곳, 총기 난사 피의자인 로버트 크리모 3세와 그의 아버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하고 법원에 배심원 재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명시하지 않았으나 전국적 영향력을 갖는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현지 언론이 밝혔습니다. 태국 정부가 여행객 증가에 대비해 전국 주요 공항의 시설을 확장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세안의 허브 공항을 목적으로 방콕 수완나품 공항은 수년 내에 연간 최대 1억 2천만 명의 승객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는 현재 연간 수용 능력의 3배 가까운 규모입니다. 세계 주요 공항이 교통 허브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몸집 불리기에 나선 가운데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필리핀도 신공항 건설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11월 3일부터 6일까지 무슬림 국가인 바레인을 방문합니다. 교황청 공보실은 현지 시간 28일 성명을 내고 교황이 대화를 위한 바레인 포럼 참석을 위해 바레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황청 관영 매체인 바티칸 뉴스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인구의 다수가 무슬림인 걸프 국가를 방문하는 첫 번째 교황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가을철이 다가온 만큼 아침, 저녁에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강릉 29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9도, 부산과 제주는 27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9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분의 1에 육박하는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둔 겁니다.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지만 빨라도 너무 빠릅니다.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한 정부의 인프라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